항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세종시 미르추 학생밴드 그리고 어진중, 소담고, 세종장영실구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밴드 무대, 자, 이어서 세종중학교, 도담중학교 학생들의 연합팀으로 구성된 댄스 공연으로 오늘의 행사의 막을 열까 합니다. 자, 먼저 미르초등학교 밴드인 우아미 밴드인데요. 우아미 밴드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르초 밴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벌써 무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무대로 함께할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부러며 발짝 국물로 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날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수 없어. 난 두세 언덕이 돌아갈까. 장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겠다. 아무 말 없는 안 안으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르초 밴드 첫 번째 곡으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들이 준비한 시간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무대가 또 이어서 두 번째가 말때는 궁금한데 다시 한번 두 번째 곡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자,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할까요? 난 노래 만들 때 늘 너를 생각해. 어딘가 혼자 진지한 표정.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항상 흥얼거리며 나를 불렀어. 나를 보며 신나 있던 너에게 들려주고 싶던 노래를 왜 이제야 겨우 완성했을까. 이 노래엔 널 사랑한다는 얘기가 잔뜩 들어갔어야 하는 노랜데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가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네가 자주 가곤 했던 카페.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네 친구가 따라 부를 때까지 이 노래 유명해지게 계속 불렀어. 나는 너에게로 꼭 닿고 말 거야.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가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혁신 학교 한마당 여는 무대로 우리 미르초 학생들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르초 밴드 우아미 밴드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연주 실력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구나라는 모습들이 역력있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혁신학교 한마당 여는 무대 두 번째를 만나볼 텐데 우리 친구들의 밴드의 이름을 좀 제가 여쭤보느라고 약간 좀 들려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밴드 팀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이름이. 근데 어진중학교 소담고라고 했나요? 소담고? 장영실고.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구성지다 보니까 팀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우리 팀명을 이번 기회에 좀 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더. 그래요. 자, 우리 앞쪽에 학부모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학생분들도 계신데 혹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우리 팀명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팀이 좋을까요? 어진중학교, 소담고, 그리고 세종 장영실고 이 세 개의 학교가 뭉쳤습니다. 어떤 게 괜찮을까요?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혁신학교 어벤져스. 괜찮다, 괜찮다. 혁신학교 어벤져스. 우리 그 팀 밴드 이름 괜찮습니까? 혁신학교 어벤져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한 분 정도의 아이디어가 더 나와도 뭔가 좀 경쟁한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혁신학교 어벤져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걸로 굳힙니다. 자,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학생분들? 자, 먼저 우리 악기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영상 한 번 더 만나보시고 다음 순서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학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혁신학교 어벤져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앞쪽에 보니까 보컬하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네. 보컬, 좋습니다. 우리 악기 좀 준비하는 사이에 짧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명을 우리 장학사 선생님인지 그 선생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혁신학교 어벤져스 마음에 드세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엄청 마음에 드세요. 자, 지금 연습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협조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대략적으로 합주를 맞춰본 시간은 네. 한 2주 정도? 2주 2주 정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네.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게 좀 많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다들 다 처음 만난 중학생이고, 얼굴들이고. 네. 음.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다들 학업에서 근데 뭐 따뜻하더라고요. 형아가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이 동생 잘 따라할 것 같아요. 근데 키가 굉장히 커요.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 저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이시고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학생
동생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아,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저희가 어떤 곡 청해 볼까요? 저희 가오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가오의 시작이요. 가오의 시작. 자, 우리 혁신학교 어벤져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Take on myself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내 꿈은 더 여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네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건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변하는 대로 밝아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예. 저 그리고 이제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보컬이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빠졌는데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재주가 다양합니다. 우리 보컬 하던 친구는 드럼으로 가고, 드럼 하던 친구는 건반으로 가고, 와, 야, 대단해요. 근데 우리
보컬하던 친구가 들으면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도 어떤 곡으로 할지 좀 소개를 들은 다음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곡으로는 그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명에서 하는 거였는데 친구가 아프게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유 파트까지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우리 중학생 그 동생들이 네네. 월요일엔 너나 바쁘지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나 뭔가에 홀린 것 같아 이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다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봐요 더 가까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곡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뭔가 좀 아쉬워하는 눈빛이 좀 강렬해서 저는 뭐 세 번째 앵콜 나오면 또 할 줄 알았는데 앵콜은 내년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혁신학교 어벤져스 밴드의 멋진 무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과 함께 생중계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는데요.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니까 우리 미르초 밴드 공연할 때 처음에 좀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닉네임이 꽃님께서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라토님께서 모데라토님께서 미르초 화이팅, 그리고 미영님께서는 우와 미르초에 이런 보컬 밴드가 계속 번창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밴드가 잘 어울리네요라고 하셨는데 미영이 어머님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미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도교사가 누구인가요? 선생님이신가? 네. 자, 그리고 구단지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멋지네요라고도 해주셨고, 자, 그리고 로또 맞은 로또님께서는 어진중 화이팅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현재 저희가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댓글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되는 사이에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된 홍보 영상 보시고 계속 무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2 혁신학교 한마당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이번 무대는 세종중학교 도담중 댄스팀 학생들이 다 함께 세종혁신 학교 한마당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땀방울도 아주 값진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댄스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Run.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하시죠. 물불안 가리는 타입
해봐 제대로 망가질 수 없는 사이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그게 어디라도 wanna be there 해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솟아니 yeah. 사라져도 해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yeah.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선을 넘는 거라도 워버린 오빠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A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워버린 오빠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No no that's okay 누가 뭐래도 No 괜찮아 아플 거래도 상관없어 멋대로 생각해도 돼 막지 못해 널 사랑하기 때문에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Whatever babe 선을 넘는 거라도 워버린 오빠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워버린 오빠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지난 days 영원한 것들이 있대 우린 쿨한 걸 좋아해 자 누가 핫하대 너도 느껴지지 이 분위기는 old school vibe 따라 부르는 기선들 봐 골목을 흐르는 붐박 소리 질러 본 적 없는 시간의 의미 오렌지빛 압구정을 걸어 너도 느낀다면 come and find me 이 세계는 또 움직이고 있어 꺼내봐 it's fun 여기 너와 나 This is how we do it 다 여기에 What you waiting for 새로운 낭만을 불러내 We're about to go 우린 원해 Here we go 우린 원해 That night is love 덕뜻을 진짜 느껴보는 Tonight 새로운 그 충돌 파장은 번져가고 있어 커져가고 있어 yeah 어쩌면 닿을 듯한 코스모를 느낀 거야 난 Let me show you Night is 그게 바로 우리야 Let me show you night is This is how we do it 다 여기에 What you waiting for 새로운 낭만을 불러내 We're about to go 우린 원해 우린 원해 That night is love 네, 박수 보내주시죠. 자, 우리 세종중, 도담중 댄스 팀들의 멋진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무대를 내려가는데 마지막까지 박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치 뭐 댄스 배틀처럼 우리 도담중학교 세종중학교 친구들의 멋진 무대 잘 만나봤고요.
자, 이번 무대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무대가 준비가 되겠는데 클래식의 향연으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무대가 준비되는지 궁금한데요. 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친절한 예수님께서 중동교육 와우 노래 잘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혁신학교 어벤져스 최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혁신학교 어벤져스. 자, 그리고 김은진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꿈과 희망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최고 잘한다 얼쑤. 얼쑤 이거는 판소리 할 때 하는 건데 댄스의 얼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단지라는 분 자,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렇게 다양한 길을 볼 수 있는 저희가 공연 함께하고 계신데 즐거우세요? 네. 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또 다 보여주지 못한 또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은 내년에 더욱더 저희가 공연장 큰 데에서 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 구성된 연주팀이에요. 자, 클래식이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 어머님들 뭐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하라 또 댁에서 남편 또 챙기느랴 늘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자, 오늘 2022 세종혁신학교 한마당 본행사를 위해서 뜻이 맞는 우리 어머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클래식 하게 되면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이 연주할 때 박수를 치면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고장하게 팔짱 끼고 들어야 될지 참 고민되는데 제가 그 클래식 공연 사회 보면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것들은 편안하게 즐기면 된대요. 편안하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즐기면 된다고 하니까 이번 무대도 뭐 박수 뭐 아시는 어떤 연주곡이라면 박수 치시면서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연합팀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박수가 나와야겠죠. 네.
네, 멋진 무대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본행사를 준비해 주시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힘을 보태 주셨는데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댓글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소담 유치원 이운주 회장님 응원합니다라고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분이 계신가 봐요. 자, 그리고 혁신학교 학부모님들 연주 화이팅입니다. 혁신맘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혁신 유치원에 봉사 공연을 오시는데 따뜻한 분들이세요. 덕분에 아이들이 아름다운 클래식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그냥 주변에 봉사활동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요. 자, 그리고 장영실고 최고 해주셨고요. 자, 세종중 도담중 댄스 정말 최고입니다. 혁신 자치 그리고 미래의 밝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큰 박수만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2 세종혁신 자치학교 한마당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무대를 위해서 먼저 홍보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본행사에 앞서서 다양한 공연들 그리고 홍보 영상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2022 세종혁신학교 한마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서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어식은 생략됨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 세종혁신 자치학교 한마당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수소를 이어갈 텐데요. 자, 먼저 앞서서 여는 마당에선 우리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멋진 식전 공연을 만나보셨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마당이죠. 중둔 혁신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서 첫 번째 기조 강연에는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기조 강연인데, 오늘 강사분께서는 한상훈 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순서는 세종시 교육에 늘 애써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는 세종시 교육청의 우리 최규진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 친구들, 벌써 갔네. 우리 친구들 정말 공연 멋있었어요. 미르초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얻은 팀들도 그렇고, 우리 무용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무대가 너무 좁아서 이게 우리 친구들 충분히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이거 주최하시는 분들, 담당하신 분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동안 세종이 8년이죠. 혁신학교 이후에 4년 지난 학교는 혁신학교를 지속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보지? 혁신자치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 학교의 실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과 나누고 옆에 학교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혁신학교가 뭐요? 혁신학교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애매했어요. 그죠? 우리 학교 혁신하자 그럴 때 학교 혁신이 뭔데? 학교를 어떻게 혁신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모델을 한번 이런 학교가 혁신학교일 거야.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의 주인이 이 3주체 학생과 선생님들과 나머지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우리 학교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때 학생이 늘 중심에 있고요. 이런 학교를 다양하게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는 다 다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델을 저희들이
세종에서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사례를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 학교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옆에 학교와 늘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세종에서는 더 이상 혁신 학교를 지정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세종의 모든 학교가 학교 혁신을 한다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동안 실천해왔던 여러 학교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성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다시 실천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한마당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참 고맙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직접 와 계신 분들, 특히 공연까지 해주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좋은 바깥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린다 그러죠.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아직 배지 않은 황금 들판을 가만히 보고 있어도 좋고, 그 옆길에 예쁘게 핀 코스모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좋고, 이렇게 눈 돌려가지고 멀리 보이는 원수산이나 이쪽에 아직 채 곱게 물들진 않았지만 조금씩 물들어가는 그냥 나무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은,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 있으면 무지하게 좋은 날, 이렇게 세종교육 미래를 위하여 이곳에, 이 연수에, 이 혁신자치학교 한마당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이곳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눈길을 모아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세종시 모든 교육공동체,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곁에서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세종교육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교육이 나아갈 길을 앞에서 선도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세종시 교육공동체를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겨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의 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밖에도 저희가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축사 말씀 또 인사 말씀을 청해 봐야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순서는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기조 강연을 바로 청해 볼 텐데요. 강연을 해주실 강사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전 서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으셨고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에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기조 강의를 해주실 우리 한상훈 강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상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올라오니까 다들 나가시네요. 제가 오늘 기차관에서 오다가요, 갑자기 괴산 재난 경보가 울렸어요. 괴산 어디 그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 공연 이 홀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니까 초등학생부터 우리 교육감님부터 초등학생까지 이 청중들이 너무 다양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선생님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 생각해 오다가 학생들부터 그냥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 누가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빠진 건가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네,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부담이 적네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었으면 초등학교 눈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소개드리면은 충청북도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퇴직하고 그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있고 최근에는 그 미래 세대 우리 현 세대가 미래 세대로부터 많은 걸 빼앗아 왔기 때문에 우리 현 세대들이 좀 미래 세대들에게 뭔가 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만든 그 단체가 하나 있어요. 60+ 기후행동이라고요. 60대 이상이 가입을 해갖고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이 뭔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세계에 좀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 주자 하는 의미에서 60+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입을 해갖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요, 기후 생태 위기 시대의 혁신 교육의 방향과 과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놨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새로 교육감이 선출되고 교육감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정치 지형이 많이 교육계 그 지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뭐 교육감님들에 따라서는 미래 교육이라는 말을 다 쓰는데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가 우선 틀리고요. 이제 차이가 나고 틀린다고 하다 우선 차이가 나고 우리가 미래를 여기도 보면 학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 그러는데 도대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미래를 어디까지 우리가 미래라고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미래, 상당히 눈앞에 있는 미래를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주 구체적인 미래 이후의 미래를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살벌한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최근에 그 유네스코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 있죠. 교육문화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전 세계 교원들에게, 전 세계 인들에게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뭐 요즘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미래를 2050년으로 봅니다. 2050년에 당도한 미래. 그리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장 중차대한 인류 도전 과제, 또 교육의 도전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 국가의 발전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교육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웰빙,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웰빙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역량이 아니고 변혁적 역량이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위 주체성을 가진 변혁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 학교를 바꾸고 교육학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교육 과정을 바꾸고 교사의 삶을 바꾸고 따라서 학부모의 삶도 바꿔야 되겠죠.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세대 안의 얘기다. 지금 임계점에 도달한 지구의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한 세대 안에 결정될 것이 바로 미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없으니까 훨씬 부담이 덜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할까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포맷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로 넘어가고요. 사실은 제가 한 세대를 얘기했는데요. 인류가 지금 한 세대 안에 지구를 완전히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딱 이게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죠, 그죠? 1790년대부터 이게 산업화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은 딱 한 세대만의 얘기예요. 한 세대. 1992년에 세계 처음으로 이 생태 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인데 그 30년 전에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 기후 정상회의가 환경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고 그때 맺어진 협약이 제1차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기후변화 협약.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이 30년 전에 맺어졌는데 30년 전에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나서도 지금 30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서 딱 30년 동안에 그동안 산업화 이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약 50% 가까이 42%를 배출해요. 자원의 소모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30년의 시기를 여기 영어로 제가 썼는데 바이오사이드, 지오사이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충 아시겠죠? 생명 학살과 지오사이드, 지구 학살이 진행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지구가 저렇게 절단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다?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 이거 이제 언제 통계냐면은 2018년 통계예요.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 인도 사람처럼 살면 0.7개가 필요해요. 인도 사람은 그래도 1 범위 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구가 자원을 재생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태 발자국 1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과 우리 선진국들은 저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의 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교육은요 우리가 생태 발자국 1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 삶의 어떤 양식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도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원을 너무너무 많이 소모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산물, 우리가 생태 위기, 환경 문제 이런 게 다 그 부산물이거든요. 지구를 너무 많이 파먹다가 보니까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하다가 보니까 생긴 그 부산물이 생태 위기다 이거. 그 생태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기후 문제만 따지냐면 이거는 벌써 30년 전에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서 제기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기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 많은 생태 문제 중에서 기후 변화가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의 스모킹건이다 이거. 재난의 스모킹.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른 모든 문제도 심각하죠, 그죠? 다른 문제도 심각한데 저게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재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불거진 거예요. 불거진 건데 저기 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여기 29분 남았다는 건가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빨간 선 여기 아이고 뭐야? 요 녹색 선이 있죠, 녹색 선. 요거는 이제 위험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고요. 요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위험 한계선으로 넘어가서 이제 티핑 포인트가 오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기후 문제를 보면 기후 문제는 350 ppm이 위험 한계선이고 지구대기 450 ppm이 데드라인이에요. 마지노선. 450 ppm까지 올라가면 1.5도가 상승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5도가 상승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세계 기후 변화 목표가 뭐예요? 작년에 글래스고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는 2015년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합의했는데 2도도 너무 위험하다. 2도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1.5도로 낮춰야 된다라고 합의한 것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글래스고 제26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1.5도를 합의했어요. 그 경로로 가는 그 경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난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1.5도가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러냐? 1.5도가 넘어가면은 인간이 이산화탄소나 기후,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가열된다. 여기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아버리면 빛을 반사하던 뭐요? 빛을 반사하던 대륙이 검은 대륙과 검은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흡수하게 된다. 그럼 스스로 가열되잖아요. 그다음에 캐나다라든가 그 시베리아 북부에 있는 그 동토들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분출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단기적으로 한 80배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인간이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게 된다. 스스로 가열된다. 그래서 온실 지구로 간다. 온실 지구. 온실 들어가 보셨죠? 온실 지구가 된다 이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이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마지노선으로 했는데 이제 작년에 1.5도를 마지노선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아까 위험 한계선 350 ppm을 넘어섰고요. 지금의 온도는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415 ppm으로 올라섰고 2022년 5월 올해죠. 올해 5월에 측정한 것은 420 ppm까지 올랐대요. 1.5도에 도달하는 450 ppm이 딱 30 ppm이 남았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던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겨우 1.1도가 올랐잖아요. 겨우 산업화 대비 1.1도가 올랐는데 지금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게 말도 못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후가 마이너스 30도부터 저기 35도까지 거의 7, 80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기후는 원래 변화되는 거 아니야? 여름에 조금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에 좀 한파가 좀 집중적으로 오네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고 농부들은 농사가 이거 뭐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은요 지금 공포예요. 공포. 유럽은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동네예요. 아시죠? 그죠?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20도 정도에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지중해성 기후. 근데 영국이 올해 47도까지 올라갔어요. 스페인은 50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냉방, 난방 시설이 다 대비가 돼 있어.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영국은 아스팔트가 높고 막 철로가 높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런던에서요, 이번 여름에 런던에서 쪄 죽은 사람만 1,500명이에요. 쪄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쪄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스페인도 막 1,000명 이상 죽고. 뜨거워서 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에어컨은 없지. 에어컨 있는 집이 뭐 한 5%밖에 안 된다. 지금 막 설치하고 있다는데. 공항에 활주로가 녹아갖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각은 우리하고 틀려요. 사람들에겐 공포예요. 공포. 라인강이 이제 막 그리고 유럽 대륙의 60%가 올해 가뭄 비상사태. 라인강이 강물이 없어가지고 배도 못 다니. 물류가 안 돼. 그래서 식량이 한 15% 저기 생산이 다운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공포스러운. 그런데 미국을 가운데로 반을 딱 자르면요. 그 아래가 지중해성 기후인데 아주 살기 좋아요. 캘리포니아 살기 좋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작년에
눈이 왔어. 한파가 영하 16도.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비상사태 선언하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수도관 다 터지고 난리가 나죠. 뭐 제설차도 하나 없던 동네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된 거는 그 미국의 그 20, 30대 그 미래 세대들이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라 해서 기후 저항 운동을 시작. 시스템을 바꿔라. 체제를 바꿔라. 그래갖고 바이든 당선직인데 주역이 됐어.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파리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고 그다음에 10개국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주요 정상들을 모아서 기후 변화 회의를 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또 가서 어디 가서 비상사태 선포했다 그랬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괴롭지만 읽어보셔야 돼. 2019년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라는 사람이 쓴 2050년 거주불능지구에서는 지금처럼 가면 한 4도 5도 2100년에 가서 4도 5도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진다. 현실적인 위협이라. 근데 지금 우리 목표가 뭐예요? 1.5도 가겠다는 게 글래스고우 목표고 2.0도가 파리 협약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걸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2100년까지 1.5도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2050년까지 이제 다 아시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전 세계인의 상식이 되고 있죠. 2050년까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와 광합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인류가 인공적으로 포집해서 제거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2050년.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 2030년까지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8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8년 동안 배출량을 45%를 줄여야 돼요. 45%.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게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매년 18%씩 줄어들어요. 코로나 때 잠깐 줄었다가 올해 또 다시 늘었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인간이 최대로 노력을 해갖고 인간이 최대로 노력해서 그게 어디 있나요? 요건가? 인간이 최대로 노력해갖고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게 되면 2100년에 가서는 대략 1.4도 정도, 평균적으로 1.4도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다. 참 세게 노력했을 때. 근데 지금 1.1도가 이런데 1.4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길이죠. 딱 노력했을 때도 조금 나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1.4도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상황, 우리가 특별하게 인식하는 기후 재난 상황을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일상적인 기후로 알고 살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을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일상적인 기후로 살고 적응해야 돼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응책을 많이 마련을 해요. 그럼 그냥 살다가 망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그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태도를 다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우리가 존속할 수가 있어요. 땅에서. 자, 삶의 태도 바꾸려면 교육을 바꿔야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줄이겠다고 세계 각국에서 줄이겠다고 약속한 걸 다 모아보니까 2.7도 경로로 가더라. 2.7도가 올라가는 경로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죠. 올해 2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이제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마드리드 회의 때까지 상향 조정해서 1.5도로 맞추기 위해서 국가 감축 목표 NDC라 그래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회의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회의에서 과연 인류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지 매년 이제 그거는 세계 추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이 회의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관심 밖에 있었는데 유럽에서는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일같이 톱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보고서는 어쨌든 1.5도 지점은 찍을 것이다. 빨리 오면 8년 안에 찍을 것이다. 2030년경에 1.5도는 찍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거를 이 그래프는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민운동, 저항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정치인들이나 이 기업에다가 맡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멸종저항, 뭐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의 저 위에 크레타 툰베리 보이죠? 이 크레타 툰베리는 지금 세계 제1의 오피니언 리더예요. 세계를 바꾸고 있는 제1의 오피니언 리더라고요. 자, 이 크레타 툰베리, 이게 이제 작년 9월 24일 날, 얼마 전에 우리 9월 24일 날 광화문에서 한 4만 명 모여갖고 기후 집회를 했는데 저도 거기 갔었어요. 들어누웠는데, 거기 작년에 세계 시위를 주도했던 세계 지도부 아이들. 우리나라의 김도연이 청소년 기후 행동에 들어있고, 이 아이들의 기자회견, 줌으로 하는 기자회견 장면. 이 아이들이 지금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최근에 보니까 연구 파업에 나온 과학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증명을 해야 되냐 도대체. 연구 파업을 하고 과학자 지난 4월에 얼마 안 됐어요. 과학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1000명이 나왔고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사람들이 지금 세계은행 앞에다가 이 쇠고랑을 차고요. 자기 손을 묶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 이 멸종저항 요 로고가 있죠. 모래시계. IPCC의 보고서도 좀 보수적이다 이거예요.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미 티핑 포인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9월 24일 날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광화문에. 혹시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년엔 다 가셔야 돼. 내년에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셔야 돼. 그래서 저도 저기 들어누웠어요. 기후재난,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스테어, 요새 제일 폭탄하는 사람이 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인데, 이 불러 모아갖고 올해 마드리드 회의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탈탄소 문명을 향해서 인류의 험난한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134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모든 기업이라든가 기관, 연구소, 심지어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단체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재작년에 우리 교육감님들이 비상선언을, 탄소 중립 선언은 아니고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탄소 중립이 모든 세계적인 아젠다의 중심에 서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학교가 물론 탄소 배출을 얼마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학교도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중점학교, 시범학교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혁신학교는, 앞으로의 미래 학교는 탄소 중립 학교, 지속 가능성 학교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게 2050년이에요. 앞으로 한 세대 안에 모든 게 결판이 나기 때문에 미래교육, 세종시 미래교육, 미래학교는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성을 실현하는 학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강의 사실 끝내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꾸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탄소 국경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로 물건 안 만들면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를 와장창 뭐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5%. 중국은 20%예요. 중국이. 독일은 2035년에 재생에너지 100%로 달성하겠다. 햇빛이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요. 햇빛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100% 재생에너지 하겠다. 노르웨이는요, 여러분들, 노르웨이는요, 세계 제15대 산유국이에요. 근데 올해 총선의 쟁점이 뭐냐, 진보 보수의 쟁점이 뭐냐면, 우리 시추 중단, 석유 생산 중단하자. 이거예요. 미쳤죠, 그죠? 그 정도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미쳤어. 그리고 수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모든 공항은 다 폐쇄, 제거, 없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항을 10개 더 짓는다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요, 유럽과 이 중심이 돼서 탈탄소 문명을 주도하면서 옛날에 탄소 문명을 주도하면서 식민지 개척하고 빨아먹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걔들은 탈탄소 문명을 주도하면서 잘 못 따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또 빨아먹게 생겼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답답하죠. 자, 프랑스는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프랑스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1회 학생들한테 강제로 채식을 급식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법으로. 우리나라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채식하고 기후변화하고 육식하고 기후변화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공부하세요. 가서 공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이런 법이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은 한 20년 동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년 동안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 그래서 국가 교육 정책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거예요. 왔기 때문에 애들의 의식, 사람들의 의식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육을 해왔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해요. 이제 경제 구조도 바꾸고 우리 생활 양식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신념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계속 이와 같이 자원을 소모하는 성장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번영으로 갈 건지 생태 발자국 3.5로 계속 살아갈 건지 생태 발자국 1로 살아갈 건지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문제. 신념을 바꿔야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레타 툰베리 학교 안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교육 받아봐야 우리가 탄소 발자국 더 남기고 지금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탄소 발자국 많이 남깁니다. 시스템 바꾸라. 그동안의 교육은 우리가 자연에 대항하는 교육을 자연에 대항하는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도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성공과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기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파편화된 지식과 지속 불가능한 기술적 방편들을 전수해왔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유네스코 얘기예요. 바꿔야 된다. 어떻게? 자연 속의 인간으로. 두 가지 목표. 교육의 목표는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웰빙,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웰빙이 하는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경쟁의 수단 말고 지구의 웰빙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의 교원들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바꿔라 이거예요. 그것도 빨리. 그래서 그러면 그거 추구하는 인간상은 뭐냐? 홍익 인간의 현대적 버전.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인, 지구 생태 시민, 지구 생태 시민. 이 교육 목표. 창의 융합 인재가 아니고, 창의 융합 인재가 아니고 지구 생태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걸 줄임말로 지구인. 우리가 지구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플래니터리, 행성적 차원으로 우리가 사고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부족인이었고 시민이었고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플래니터리, 지구인이 돼본 적은 없어요. 지구인이 돼요. 지구 생태 시민. 지구인이 교육의 목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 홍익 인간의 현대적 버전. 우리 학생들 지구인이 돼야 돼. 플래니터리. 지구인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구 생태 시민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 롤 모델이, 우리 학생들의 롤 모델이. 롤 모델, 정치, 경제, 문화, 건축, 예술 모든 분야에 새로운 생태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직업을 갖고 그런 미래를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지구인이 돼야 돼. 선생님들부터, 부모들부터 지구 생태 시민.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지구 생태 시민의 행동 지침. Think planetary,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내 생태 발자국이 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자, 뭐 사 먹어야 되죠? 가서 지구 생태 시민, 지구인이 되려면 뭐 사 먹어야 돼? 바나나 먹고 싶어도, 내가 충주 시민이라면 바나나 먹고 싶어도 사과 사 먹는 게 지구. 왜? 이게 한 몇백 배, 몇천 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저걸 사 먹어. 저거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먹고 사는데 한 30년 전부터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막 세계화돼 가지고 막 그분들이 온 사방에서 자본의 논리거든요. 자본 이윤의 논리 때문에 세계화가 된 건데 그거 저항하지 않으면요 수를 못 구합니다. 이 시스템에 저항하지 않으면요 우리 못 구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세계에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식 꼭 필요한 여행 말고 얘기하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요. 국내 여행 다니세요. 돈만 모이면 막 그냥 외국에 나가시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도 볼 거 아주 자, 교장 선생님들 되시면은 차를 갖다가 지네시스, 그랜저 뭐 이런 걸 꼭 뽑으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전기차, 소형차,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이세요. 우리 축경부터 교육국장 하던 강모식이 교육국장님은 차. 이제 앞으로요, 이런 게 품이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품이 있는 삶이 된다. 옛날에 애들 막 우리 막 얼굴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아무런 거 없었잖아요. 반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야만이죠, 야만인. 애들 때리면 야만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학교를 이제 뭐예요?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학교를. 그 지구 생태 시민을 기르려면 학교를 싹 바꿔야 돼, 그죠? 혁신 학교를 지속 가능성 학교로, 탄소 중립 학교로, 미래 학교로 바꿔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구 생태 시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는 이미 유럽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 많이 우리가 사례를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 학교를
뭐 교육과정만 선생님만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정, 자원운영, 급식 다 바꿔야 돼. 학교 운영 다 바꿔야 돼. 다. 물론 커리큘럼을 바꾸는 건 이제 교사들이 주로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원운영이나 급식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또 행정실, 그건 교직원들이 또 앞장서야 돼. 급식할 때 영국은 급식할 때 동물 복지를 고려해라 하고 지침을 내리고 교육부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동물 복지 고려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예요?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자란 그 비생명적으로 기른 이런 고기는 먹이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그런 급식 이 시스템이 이 영국은 20년 전에 이렇게 전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갖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학교를 바꿀 때 우리가 미래 학교 만들고 탄소 중립성 학교, 가능성 학교를 만들 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총체적인 변화를 꾀해야 된다. 선생님들만 한 게 아니고 학생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이렇게 독일처럼 이렇게 운동장도 이제 생태 운동장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에요 참고할 만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유초 중고 딱 한 군데씩 뽑아왔어요. 설비 유치원, 순 유치원 여기 오셨나? 참가하시나요 이번에? 인천 응봉초, 서울 국사봉중, 충북 서정고 제가 있던 학교예요. 요 4개 학교는 참고해 보시면 학교 전체적으로 다 접근을 해갖고 변화시킨,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영국처럼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막 해갖고 독일처럼 막 국가 정책으로 막 해갖고 이렇게 핸드에서 쌓은 내공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학교 전체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미래학교 연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국제 미래위원회 전 세계 교원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래교육의 중대한 도전과 미래 나왔어요. 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뭐가 있죠? 미래교육의 도전 과제, 기후변화와 자원 남용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환경 문제.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 첫 번째. 그래서 학교는 뭐가 돼야 된다? 학교는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학교는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성을 실현한 모델이 돼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럼 탄소 중립 학교, 지속 가능 학교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학교 만드는 이 방법은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지속 가능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탄소 중립 학교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식이라든가 자원 소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교육과정은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 학교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배출원과 흡수원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급식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원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연결되는 어떤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방향이 세종교육청의 어떤 미래교육, 미래학교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잡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잡힌다면 이 구체적인 방도는 고민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쳐야 되겠죠. 예. 아이고, 많은 얘기를 짧게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자란 그 비생명적으로 기른 이런 고기는 먹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급식 이 시스템. 이 영국은 20년 전에 이렇게 전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갖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학교를 바꿀 때 우리가 미래 학교 만들고 탄소 중립성 학교, 가능성 학교를 만들 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총체적인 변화를 꾀해야 된다. 선생님들하고 한 게 아니고 학생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이렇게 독일처럼 이렇게 운동장도 이제 생태 운동장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에요 참고할 만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유초 중고 딱 한 군데씩 뽑아왔어요. 설비 유치원, 숲 유치원 여기 오셨나? 여기 참가하시나요 이번에? 인천 응봉초, 서울 국사봉중, 충북 서정고 제가 있던 학교예요. 요 4개 학교는 참고해 보시면 학교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변화시킨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영국처럼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막 해갖고 독일처럼 막 국가 정책으로 막 해갖고 이렇게 핸드에서 쌓은 내공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학교 전체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미래 학교 연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국제 미래위원회 전 세계 교원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래 교육의 중대한 도전과 미래 나왔어요. 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뭐가 있죠? 미래 교육의 도전 과제, 기후 변화와 자원 남용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환경 문제.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 첫 번째. 그래서 학교는 뭐가 돼야 된다? 학교는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학교는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성을 실현한 모델이 돼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럼 탄소 중립 학교, 지속 가능 학교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학교 만드는 이 방법은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지속 가능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탄소 중립 학교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식이라든가 자원 소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교육과정은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 학교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배출원과 흡수원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급식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원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연결되는 어떤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방향이 세종교육청의 어떤 미래교육, 미래학교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잡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잡힌다면 이 구체적인 방도는 고민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쳐야 되겠죠. 예. 아이고, 많은 얘기를 짧게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